네, 컴퓨팅 온 애널리틱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죠. Source of Strengths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고요.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 right people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데요. 좀 재미있는 이슈가 이 애널리틱스에 대한 니즈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비해서 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글로벌 문제입니다. 글로벌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양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이런 역량에 대해서 나름대로 커리어를 관리를 하신다면 대박 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많은 애널리스트,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통해서 애널리틱스에 대한 이 용역을 의뢰를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하지만 but distance problem이라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점은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프로젝트를 인도에 있는 원격지에 있는 그 회사나 사람한테 용역을 맡길 수도 있겠지만 수시로 미팅을 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눠야 할 그런 사안이라면 오히려 이 원격지라는 문제가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어떤 것이 우리한테 좋은 건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PhDs with personality란 뜻은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만 personality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강조를 하고 있죠. 즉 아무리 내가 분석을 잘 해도 다른 마케팅의 부서, HR 부서, 파이낸스 부서, 그 다음에 경영관리 부서 또는 CEO한테 잘 설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마케팅 인터널리, 마케팅 익스터널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용어로 커먼 랭귀지로 비즈니스 랭귀지로 바꿔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3times recruiting이라는 것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3배 이상이나 리크루팅 할 정도로 굉장히 갈급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롱고 피리어드는 제가 표현을 for one's taken position이라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만 한번 분석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보통적인 인사이동, 보통적인 그 직무 변화, 직무 순환에 비해서 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오랫동안 누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누적되는 것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 2년 걸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5년, 6년, 7년, 10년까지 갈 수도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꿰차고 쭉 진득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커리어로서 CEO까지 간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Source of Strength에서는 Right Technology 여기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데이터 스트레이티지 잘 해야 되죠. 게더링 해야 되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기준을 잡고 해야 되고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서칭해서 잘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이런 소프트웨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빵빵한 하드웨어를 잘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 인풋 대 아웃풋을 생각하셔서 적절한 예산 하에서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 소개를 해드렸죠. 어썸션에서 이 잘 나가는 기업들의 3가지 공통 요인들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겠느냐 포커스 해야 되고 컬처로서 백업 돼야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컴퍼니에 대한 케이스를 기업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메리어트라든가 UPS, 캐피털 원, 프로그레시브, 아마존, 헤라스, 사라리키 베이커리 그룹 등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리어트의 사례를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레베뉴 매니지먼트인데요. 이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검색된 이 결과물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아시아나항공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서도 비행기 좌석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 휘발성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시간 안에 팔지 않으면 다 이게 손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yield management 시스템, 바로 revenue management 시스템이 또 잘 발달되는 것이 호텔, 그 다음에 항공사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익숙한데 여기 위키피디아에 정리되어 있는 revenue management 내용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강의를 하시거나 연구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굉장히 좋은 체크리스트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캐피털 1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석 달 전부터 3배 이상의 3배수로 인원을 뽑더라. 그 정도로 애지중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프로그레시브라는 이 회사가 아주 재밌는 회사입니다. 이 자동차 보험 회사지요. 자동차 보험 회사들은 오토바이를 모는 이 모터사이클 라이더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위험 인자로 보고 보험 수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레시브라는 회사에서는 생각을 달리한 겁니다. 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 타타 대우 상용차의 사장인 김종신 사장님이십니다. 이분도 역시 모터사이클을 즐기시는 분이거든요. 아하, 오토바이를 즐겨 타시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예를 들자면 35살 이상이요. 그 다음에 뭐 석박사 이상이고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가족이 있고 자식들이 어떻고 이러한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하게 타지 않더라.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데이터가 증명해 주더라. 오케이. 그러면 모터사이클 라이더라 할지라도 위험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공격적으로 보험 상품을 팔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난 거죠.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다른 보험 회사도 물론 있었겠지만 프로그레시브는 어그레시브하게 이 상품을 잘 밀어서 아주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데이터의 힘이죠. 네, 헤라스라는 회사의 게리 러브만은 하버드에서 강의도 하버드 강의했고 워낙에 출신이 증권사 출신이신데요. 예, 헤라스에 들어오셔서 헤라스의 CEO를 맡고 나서 컨셉을 바꿨습니다. 이 호텔은 헤라스라는 호텔은 객실을 파는 게 아니라 카지노의 레베뉴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이 손님들의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쓸까 라는 것으로 레베뉴를 많이 올렸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베리 베라차라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명이 데이터 덕입니다. 데이터 가지고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데이터 갖고 와. 항상 데이터를 얘기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례도 있더라. 그래서 CEO가 이렇게까지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거니 이 조직 문화가 바뀌더라. 그래서 컬처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포네이트 케이스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나름대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그죠? 왜 이것이 뜨냐 이거죠. 제가 생각했을 땐 분석을 잘하면 세일즈를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도 다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핏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required competence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여기 아티클에서도 소개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MIT 출신이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엑셀 능숙능란에 다르고 통계 패키지를 다 돌려야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MBA 출신이어야만 되는 것도 또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첫 번째는 저는 홀리스틱 뷰, 엔터프라이즈 뷰, 그렇죠? 전사적인 관점에서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널, 익스터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겠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분석한 내용을 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데이터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숫자에 대한 감각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컬래버레이션 스킬도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잘 컬렉팅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쉐어링하는 것이 자기 혼자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Respect for Analytics Culture. 데이터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쉬운 예로 데이터 가지고 움직이려는 조직에서 보면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나 다 이렇게 반론합니다. 아니, 데이터가 설명해주지 못하는, 데이터가 증명해주지 못하는 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왜 간과하는 거야?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지적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가지고 조직을 꾸려가려고 하는 그 문화는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토론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어제 같이 강의하면서 이뤘던 그런 토론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만 뭐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해 보시면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Hbar 스터디 저희 모임에서는 이것처럼 10 머스트 시리즈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에센셜 시리즈 중에서 지금 오늘 한 것이 두 번째였죠. Computing on Analytics를 한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 마이오피아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라도 많이 토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